네. 그래서 저와 서운 학생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신뢰, 에토스가 발달되고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존중이 바탕이 돼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할 때 감수성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 중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가장 밑바닥에서 사랑 지수, 러브 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저와 과외 학생과의 그 사례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실화를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킹스 스피치 영화 다들 보셨죠? 네. 콜린 퍼스가 연기를 하는 영국의 조지 6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조지 6세가 당시에 말 더듬는 그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6세가 처음에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었죠. 예, 똑똑한 형인 에드워드 8세가 있었어요. 예, 영국 국왕 조지 5세의 해병대 아버지와 그리고 또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형 에드워드 8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역사 속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계승받을 쯤에 미국 여성하고 그것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포기할 만큼 그 사랑을 해서 왕위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당시 엘버트 왕자 후에 조지 6세가 되는 바로 버티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럴 때 히틀러가 당장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막 독일 국민들을 막 유창한 연설로 독일 국민들을 막 전쟁으로 막 선동할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말 더듬던 엘버트 왕자는 자기가 왕으로서 이 전시에 국민들을 막 감동시킬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서 당시 왕비였던 엘리자베스 왕비가 많은 언어 치료사를 찾다가 라이오넬 로그라는 유럽 출신의 그냥 평범한 의사 면허도 없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의사 면허도 없는 라이오넬 로그라는 언어 치료사를 수소문구대에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왕자 첫 대면 당시에 엘버트 왕자는 자기가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 관계와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사이는 왕족과 평민이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당시 라이오넬 로그는요. 왕자라고 해서 요하니스라고 왕자님이라고 칭하지도 않았어. 예, 이름 물어보는 버티라고 애칭을 부르죠. 어디 감히 왕족에게 감히 일국의 왕자에게 애칭을 부르냐. 부칭, 유럽은 그러잖아요. 부칭의 성가, 그리고 이름을 다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상황에서 왕자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나의 증상을 치료한 의사는 없었다. 일개 의사 면허도 없는 당신 따위가 나를 치료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에 전혀 신뢰,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주 거만하게 로그를 대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로그는 어떻습니까? 엘버트 왕자에게 헤드셋을 탁 씌워줍니다. 그리고 음악을 빵빵 틀어놓고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책을 딱 읽는데 그 엘버트 왕자가 어쨌든 하라는 대로 읽고 일단 알았어. 아유, 다시는 볼 일이 없겠지. 이런 스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명한 버킹엄궁으로 돌아와서 에이 그래 돌아갈 때 로그가 카세트를 줍니다. 녹음 파일을 주어요. 네, 그때는 CD가 없었겠죠. 네, 하여튼 그 녹음 파일을 주는데 카세트를 주는데 집에 와서 한 번쯤은 들어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라 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육성, 본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유창한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은 말 더듬는 환자라고 철저하게 생각했었지만 그 녹음 속에서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유창한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로그는 이 왕자님이 절대적으로 선천성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충분하게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하지만 연설 날짜가 다가오고 왕위를 계속 맡고 1년에 막 많은 상황이 닥치니까 다시 마음을 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왕자 부부는요. 그래서 형한테서 왕위는 물려받게 된 상황이지 나는 당장 유창하게 해서 히트러를 능가하는 그런 연설을 멋진 연설을 해야 되는 이제는 한 국왕으로서의 그런 진정한 리더다운 모습을 당당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그에게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그는요 이 조지 6세에게 그 단순히 언어 치료를 떠나서 마음의 병부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다 차츰차츰 두 사람이 논쟁을 했다, 서로 헤어졌다, 다시 또 만났다,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로그의 진심에 이 조지 6세가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알게 됐죠. 처음부터 말을 더듬지는 않았지만 너무 완벽한 해병대 출신의 국왕 아버지의 엄한 훈육가 그리고 자신보다 더 월등히 똑똑한 에드워드 8세 자기 친형의 똑똑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 거죠. 자신감을 잃고 어느 순간에 국왕의 말씀에 자기가 도둠도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소심하고 아버지와 형의 그 엄격함 속에서 자신이 그 위축된 그 마음만 좀 치료되면 충분히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겠다. 신심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매 동시에 치료의 효과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내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전에는 평생 버티라고 애칭을 부르면서 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엇으로 허물어졌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경청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신뢰, 에토스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정말 내면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면 어렵지만 서로가 진심이라면 상대가 어떤 상대여라도 설사 상대가 적일지라도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남편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예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2개월 만에, 2달 만에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저도 8년이라는 그 세대 차이, 남편이 저보다 8년 연상이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8년이라는 세대 차이, 그리고 이 중국인과 북한 출신 이런 다문화의 차이, 지역 학력의 차이, 저는 또 도시 출신이고 남편은 시골 출신이고 이런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23년째 아무튼 뭐 무난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노력들이 결과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무탈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그러세요. 전혀 저 부부가 오래 갈 것 같지 못하다는 예상을 한 저희 고향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랍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뭐 싸우기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
그 싸움이 몇 초 안 가요.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뭐 뻔한 정석 같은 이야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네. 불과 코로나 19가 오기 전에만 해도 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알리바바, 예, 마인 전 회장도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명언을 또 내놨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와 감성으로 해결된다.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이기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EQ, 감성 지수를 높이고 지고 싶다면 IQ 지수를 높여라. 하지만 존경받고 싶다면 Love Q, 즉 사랑 지수를 높여라. 라는 정말 뼈대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손 학생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어른과 청년, 그 학생, 선생과 학생, 제자,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었고, 하지만 정말 진심의 러브큐, 예, 진심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조지 6세와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의 관계도 서로에 대한 진정 어린 존중, 배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은 도대체 즉 소통이란 무엇이냐? 서로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다. 감수성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서로에 대한 공감대, 합의점들, 단점, 장점들을 알아가고 요해하고 그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진심과 사랑이라는 베이스가 밑받침되어야 된다. 예, 뻔하고 뻔한 결과지만 정말 이게 우리 인류가 앞으로도 저 달나라의 모든 인류가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더라도 이 소통이라는 것은, 감수성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만이 우리 인류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커뮤니케이션,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 소통,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경이 허물어지는 이 상황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소통, 사랑만이 답이다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EQ 감성지수가 높나? IQ가 높을까? 러브큐가 높을까? 뭐 각자가 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예. 또 이 사랑 지수를 높이는 데는 또 바르기 살기 운동에 그 수성구 협의회가 가장 짱인 거 아시죠? 네. 주변에서도 굉장히 늘 평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러브큐, EQ, 감성지수, 사랑지수를 높여서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강사 또 대구 문화시민 강사 최금이었습니다.